철산초등학교 어린이로 구성된 푸른숲 중창단과 신라악단의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공연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철산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들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남가국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짧은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니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짧은 추억도 다 피해친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니 그날이 네,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남북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통일TV와 함께하는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향한 전진대의 사회를 맡은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 이소라입니다. 오늘 전진대회는 국민의례 특별 강연, 내빈 소개, 내빈 인사 말씀, 주제 강연, 제안문 낭독 특별 보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에 국기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국의 자주 독립과 통일을 위해 몸바친 선열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명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장관님의 일정 관계로 순서를 조금 앞당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강연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행사 제목 때문에 축사인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강연을 먼저 하고 바쁘니까 이제 떠나도 좋다고 그래서 좀 이상한 순서로 제가 강연을 한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어도 괜찮을까요? 안 되나요? 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벗지 마요. 예? 예. 아니 이 마이크가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예. 남북관계 전망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현지 시간으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한반도 저는 그때만 해도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문제를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불쑥 꺼낼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어느 정도 사전 양해가 된 조건에서 제안을 한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10월 10일 날 우리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서둘러서 미국에서 자꾸 좀 희미한 얘기를 하니까 미국을 직접 설득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안보보좌관하고 설리번 안보보좌관하고도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10월 27일로 기억을 합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시기, 조건,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종전선언이 금년 중에 될 수 있다고 봤어요. 또 더구나 그런 제안을 하자 북한에서 특히 김정은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종전선언 제안은 좋은 발상이고 흥미로운 제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북쪽도 종전선언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김 여정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남북 간에 소위 그 작년 6월 16일 날 폭파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길래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을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전망을 좋게 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방송에 나가서도 11월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중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 내년 베이징 올림픽 전에 종전선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섣부른 판단이었던 걸 오늘
자백을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시기와 관점, 조건이 다르다. 시기 지금 아니다 이거죠. 조건? 그냥 막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걸 입구라고 얘기하지만은 미국은 아마도 종전선언을 출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직접 그쪽에서 종전선언이 돼야만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전선언부터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한 얘기예요. 물론 공화당 정부에서 한 일이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가 한 일인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는 건 조금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건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부단히 미국과 협의를 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안을 상당한 정도로 의견 접근이 됐다 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저께인가 12월 2, 3일경에 서훈 안보실장이 중국에 간다. 중국에 가서 양재치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정치국원과 회담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정도로 어우러지지 않았나. 미국이 우리가 그냥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을 하니까 동맹인데 동맹국인 한국이 그렇게 그야말로 간청을 하는데 끝까지 안 들어줄 수는 없죠. 처음에는 시기도 관점도 조건도 다르다고 했었는데 그걸 아마 잘 설득을 해서 그런 대로 모양을 갖춰놓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을 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진전된 입장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무중인데 지금은 서훈 실장이 중국을 다녀온 뒤에 2, 3일 다녀온다고 그랬으니까 12월 초가 되면 내일 모레네요. 결국 내주 초쯤에서는 좀 더 밝은 전망이 나올 것 같고 종전선언 관련해서 남북관계 종전선언이 진도가 나가면은 남북관계도 풀리지 않겠는가. 이제 그들이 직접 얘기한 것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 통일 TV와 함께하는 생명공동체를 위한 전진대회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 정성원 이사장께서 이제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끌고 오셨었죠. 지금 빨리 생명공동체 만들어야 됩니다. 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계속 지금 농사는 지금 망치고 있어요. 태풍, 홍수,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소위 도시 간 지역 간 전혀 물류 이동이 안 되니까 생산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국경을 틀어막고 있는 바람에 밖에서 사람이 일치에 못 들어가는 건 말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도 지금 제대로 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열릴 뻔했던 국경이 다시 지금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쪽이 지금 생명공동체 중에 지금 식량 문제도 있지만 소위 방역 문제, 질병 문제 이거 다시 생명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또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생명공동체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다가와야 되는데 아마도 그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뭔가 지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대북 사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성원 이사장님이 워낙에 이런 데 적극적이시니까 구상을 가지고 계실 텐데 내년 초부터는 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정상회담, 9.19 평양 정상회담, 그리고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만들어진 뒤에 미국이 놀랐어요. 남북이 너무 빨리 가까워진다. 정상들의 합의서인 공동선언문 2개를 보니까 이건 급속도로 남북이 가까워질 것 같고, 더구나 군사분야 합의서는 미국의 역할을 이게 상당히 줄이는 걸로 미국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해인데, 그러더니 그해 11월 20일 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사건건 남북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위 견제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 동영상에 나왔었습니다만은 철도도로 연결하는 것도 4월 27일 날 합의를 했고 9.19에 다시 평양에서 합의를 했고, 그래서 그해 12월 26일 날 개성공단 내에 있는 봉동역에서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기공식까지 했건만 그 이듬해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다 핵 문제 관련해서 북한이 아무런 변화를 안 보이는데 그런 거 해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1월 달에 2019년 1월 달에 북쪽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타미플루를 보내려고 그랬었어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DMZ 그 철문 관리를 유엔사가 합니다. 왜 안 열어주는가? 통일부에서 따지니까 타미플루는 괜찮지만, 약은 괜찮지만 그걸 싣고 가는 트럭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트럭을 가서 주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약만 가서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럭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식의 이상한 그 방침을 고수하면서 약을 못 줬습니다. 이제 금년 내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새 정부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문제까지 마무리를 하고 떠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우리가 좀 더 줏대 있게 미국에 대해서 할 말하고 미국이 견제를 하면은 대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생명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추동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에 또 통일TV가 내년 2월에 개국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TV와 생명공동체가 힘을 합치면은 미국의 견제를 물리치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북한 사람들을 먹을 걸 보태주고 약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병원 설비를 보내주고 하면서 또 방역 물자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에 평화 공동체가 먼저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공동체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평화 공동체로 간다.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통일TV와 함께하는 생명공동체를 위한 전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성원 사단법인 한국 DNZ 생명동산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박승원 강명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현수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 이사장 오셨습니다. 네, 지금 방금 좋은 강의해 주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진청규 통일TV 대표 오셨습니다. 이상진
예정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송민영 찰성초등학교 교장님과 교감스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 민주평통 강명시 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천세관 자연보호 강명시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맹수 새마을 지도자 강명시 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장홍자 강명시 새마을 분여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신 강명 일찍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경기도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상임대표 이복재님 오셨습니다. 네,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철 사단법인 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의 박준철 이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더욱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세계적으로 더욱이 우리 남가북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바로 위기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70여 년간 남가북이 분열되고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발 촉진까지 간 때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는 종전선언을 곧 할 수 있겠다. 금방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과 그 다음에 사단법인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협회 그 통일TV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반도 생명공동체에 대한 앞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또 우리가 제안을 해서 통일운동과 평화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원래 계획은 내년 2월 달에 북경에서 있을 동계올림픽에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새로운 평화 그리고 남가북이 한데 모여서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통일TV가 내년에 개국을 하게 되면 개국 기념으로 평양의 관광을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원산을 통해서 금강산을 가고 원산을 가는 그런 계획도 같이 세우고 왔습니다마는 점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전진대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곧바로 전반적인 2022년도 전망을 보면서 남북관계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은 지난 4월 달부터 한 200여 명이 DMZ 현장을 찾아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생명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그동안 이 일을 계속 주창해왔던 정성원 이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또 우리 광명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시작하는데 광명시와 그다음에 광명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오늘 주제 강의를 통해서 생명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일이 어떤 건지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협회와 우리 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은 끊임없이 남북관계를 서로 논의하고 앞으로 통일TV와 함께
생명 공동체에 대한 긴밀한 협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우리 광명시가 또 생각하고 있는 KTX 광명역에서 평화열차가 달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정 관계상 참석은 못하셨지만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평화열차 타고 평양 가자 재단의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봉입니다. 오늘 장관님을 대신해서 축하의 인사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향한 전진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생명과 평화의 가치에 공감하고 결의를 다지는 오늘 행사가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는 여정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해 주신 박준철 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 이사장님과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협회 통일TV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 박승원 광명시장께도 감사드리며 바쁜 시간을 내시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참석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위기와 같은 질병과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 상황을 하나의 생명, 안전 공동체의 과제로서 이해하고 함께 대응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일 국가 차원을 넘어 국경을 마주하는 이웃과 영내 국가, 나아가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함께 안전해지고 번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의 인도적 협력만큼은 정치 안보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속해 나가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반도 보건 의료 협력에 관한 모든 의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장으로서 한반도 보건 의료 협력 플랫폼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한반도 생명 안전 공동체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남과 북, 정부와 민간,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하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열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자라는 행사의 주제가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쪼록 이번 전진대회가 생명과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요한 정세의 기로에 선 한반도가 이러한 노력 속에서 멈춰선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고 새로운 평화의 길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향한 전진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 대독. 네, 이인영 장관님의 축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승원 강명시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박승원 강명시장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 박수원입니다. 좀 전에 정세현 이사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바쁘시고 매우 힘드신데 이 자리에 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박준철 이사장님께서 평화열차 타고 평양 가자 재단을 만드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준비 과정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논의도 했었는데요.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것들을 기획을 했었는데 많은 것들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꾸준히 인재로 그 평화 캠프도 좀 가시고 또 이와 같은 포럼도 준비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획을 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고 몇 차례 번복을 했었는데요. 꾸준히 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 평화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박준철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88년도에 그때 당시 청년 대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판문점 가는 길목 파주 가는 그 길목에서 길에서도 눕고 했던 기억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30년도 훨씬 지났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는 이 통일 문제는 민족 문제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남과 북이 합의하면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남과 북의 문제는 민족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합의를 뛰어넘어서 국제적인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세현 이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유엔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국민의 평화 운동, 이 운동이 물결처럼 번져야지만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지만 국민적 차원에서의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빨리 전환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들을 저는 자주 갖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제 광명시 지방정부의 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통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지방정부도 독자적으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광명시가 속해 있는 이 지방정부 협의회 중에서 남북교류 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남북교류 평화교류 지방정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개 다 가입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가 부회장으로 있고 하나는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남북교류 지방정부협의회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화상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같이 논의를 좀 해왔고 또 많은 부분들 결정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화성시는 해주하고 자매기를 맺는 걸로 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시도 북한과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순천인데요. 순천이 우리 위치상으로 보면 우리 서울 수도권에 서울 옆에 광명에 있는 것처럼 순천도 평양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인가요? 경문협하고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순천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아가 광명에 있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와 연계해서 북한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이제 컨설팅 지원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경기연구원의 그런 이제 연구 영역 제안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도 좀 고민들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지방 정부들이 북한과의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북 접경 지역 같은 지자체는 더 많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 광명시는 접경 지역은 아니지만 문화적 이 교류나 연대, 산업적 교류나 연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만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하고 특히 평화의 차 타고 평양 가자 재단과 함께 협력해 가면서 평화 공동체, 생명 공동체, 평화 공존의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저희도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좀 힘도 좀 갖고 용기도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원 강명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제 강연입니다. 정성원 전 새마을중앙회 회장, 현 사단법인 대인지 평화생명동사 이사장님의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성원 이사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강원도 인제 평화생명동산에서 얼굴 뵌 분들도 많고 또 제가 2월 말까지 직을 맡고 있던 새마을 식구들도 오셨고 제가 한 20분 동안 오늘의 주제 한반도 생명공동체 통해서 통일을 반드시 우리가 이룩해보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세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통일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5살 때 6.25 그때는 6.25 동란이라고 그랬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피란민 수용소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을 하도 해서 제가 우리 애들 이름을 평화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뭘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겪은 게 있어가지고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요. 20대 때 우리는 친구들하고 막걸리를 먹으면서 그게 한 50년이 훨씬 넘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한 40대 후반쯤 되면 남북이 통일이 돼서 우리 애들이 아마 군대를 안 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술을 한 잔씩 하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50년 전 얘기예요. 제 아들이 둘인데 해병대 가가지고 뭐 40개월 꽉 채우고 아들의 아들인 손자는 아마 그때는 통일된 세상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하여튼 통일이 쉽지 않은 거다. 왜 안 되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남을 침략을 했습니까? 남의 나라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을 뜯어왔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일본이 제국주의 세력과 그들의 후원에 힘을 입어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또 우리처럼 혁혁하게 싸운 민족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 식민지가 돼서 다 저항을 했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처럼 싸웠던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사람들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도 세계사적으로 아마 이렇게
50년을 싸운 나라 그 민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열심히 싸워. 근데 남의 나라가 들어와서 이걸 갈라놔 버렸다. 그래서 원치 않던 전쟁까지 치러가지고 4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지금까지 다른 데서 보면 바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제가 여기 그 자료집에 간단히 말씀드린 건 그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통일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도 있고 북의 잘못도 있고 뭐 강대국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세상에 일을 할 때 될 듯하다 안 되고 안 될 듯하다 조금 되고 그러면서도 조금씩 나가고 이게 연결로서 이루어질 어떤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반도의 통일이란 것은 정말로 그 큰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애쓸 때 통일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작은 통일의 급급함은 실제로 안 되는 거다. 그럼 그 큰 게 뭐냐? 역사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하늘의 큰 뜻, 역사의 깊은 뜻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큰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큰 뜻은 뭐냐? 모든 운동은 또는 모든 가장 아름다운 움직임은 그 시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실한 일을 내용으로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서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거 통일 이루면 경제 성장 헌된다. 통일 이루면 뭐 헌된다. 이런 걸 넘어서는 큰 뭐가 있는 거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름을 지금은 한반도 생명공동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통일 사업을 위해서 하는 바탕의 그림은 그리고 그 틀과 알맹이는 뭐냐?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거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하면 그 과정에서 스사로 통일이 된다. 물론 가만히 있어서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만 그런 큰 움직임, 세계사의 진운과 함께하는 또는 인류의 질곡을 같이 허물어 가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제국주의 세력들의 잘못까지도 씻어내는 그런 큰 일을 했을 때 통일이 되는 것이지 작은 통일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게 되지 않는다. 미국이 아까 정세현 장관께서 타미플루 뭐 그 감기약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반대한다고 그냥 쉽게 좌절되는 그런 통일 사업이 아니고 그들까지도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나서서 도와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큰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 그런 큰 일을. 아까 정 장관께서 예를 들었어요. 지금 당면한 거는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같이 살려내기 위해서 약을 나눠야 된다. 의사들이 가서 빨리빨리 고쳐줘야 된다. 남쪽도 고치고 북쪽도 고치고 심지어 바이러스까지도 고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금방금방 풀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마음 자체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질 때 통일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워낙 우리가 겪는 모순이 뿌리가 깊고 엉킨 게 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갈라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다 넘어서서 모두를 구원하고 무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의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 얼마만큼 심각하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게 가장 뿌리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뒤로 늦추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후위기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남북이 힘을 합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통일을 이뤘는데 2040년대에 한반도가 기후가 이탈이 됐다. 그래서 개마고원 일부, 그다음에 백두대간 일부, 그다음에 우리 섬 일부 외에는 정말 살기가 힘든, 기후 이탈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 마시고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우나. 그냥 날이 뜨겁기만 하면 어떻게 견디겠는데, 습도가 아주 높은 찜통 무더위가 1년에 한 5, 6개월이 지속이 된다. 그런 걸 대충 이제 우리가 겪는 기후 이탈로 보는데, 기후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금송아지를 몇십 마리씩 가지고 있는데 기후가 엉망이 돼서 이 땅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통일된 세상에 모든 생명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그게 가장 훌륭한 통일 사업이고, 그 열정과 경험을 우리가 북에 그대로 심도록 해서 한반도 전체가, 더군다나 우리는 육지의 땅만이 아니고 바다까지도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로 한다면 이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통일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생명 공동체의 밑그림이고 내용이고 우리의 목표고 과제입니다. 이걸 보다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광명시에서 평안도 순천을 생각한 거는 제가 모르고, 저는 제가 와서 오늘 강연하는데 사리원시를 좀 자매도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글에서는 사리원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미 순천시를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건 뭐 훌륭한데, 저는 그냥 사리원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순천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쉽게 생각해 봅시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은 며칠 전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북한도 많이 뜨거워졌어요. 거기는 너무 없어서 뜨거워졌고 여기는 너무 많아서 뜨거워진 그 차이뿐이에요. 같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특히 북한의 바다가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왜? 북한엔 산에 나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낙엽이 이렇게 되고 여기 미생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 함양이 돼서 이것이 이제 농토에 들어오고 거기서 또 이게 흘러나가서 강으로 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야 물고기가 많이 생기는데, 우선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 식물성 플랑크톤에 거실로 올라가 보면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농사가 잘 안 되는 거는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작은 비가 와도 큰 물이 납니다. 모든 농사는 제가 이 건달 농사를 꽤 오래 해서 좀 압니다만, 여러분들 건달 농사 잘 모르시죠?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으면 건달 농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8월 달에 일을 좀 세게 했더니 뭘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야 이거 오늘 다 하고 뭐 밥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 왼쪽 엉치표 이쪽이 아프면서 옆구리까지 아파가지고 막 혼이 났는데 대충 하는 농사를 건달 농사라 그래요. 그전에는 그냥 계속 김매기도 뭐 한 다음 하루에 막 10시간씩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달 농사인데 모든 농사의 가장 기본은 겉흙이 얼마만큼 좋으냐예요. 겉흙이. 예? 비가 오면 풀이 없으면 나무가 없으면 겉흙이 같은 비례도 한 40배 더 많이 쓸려 나갑니다. 북한의 농사가 잘 되려면 산에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야 돼요. 나무만 심어서는 안 됩니다. 풀을 심고 농토에도 우리 농토의 이로운 생명의 이로운. 새마을에서도 왜
1년 빨리 자라는, 그래서 양삼 심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나무를 그냥 심어만 주면 안 되고 양삼 심기를 같이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땅으로 이걸 바꿔줘야, 산과 들과 이런 걸 다 바꿔줘야 바다까지도 살아나는데, 바다를 살려내려면 어떻게 되냐. 제일 빠른 것이 다시마 숲을 만들면 되는 거다. 다시마 숲을, 그러니까 사방 1km, 1km짜리 다시마 숲을 만드는데 한 12억 든다 그래요. 12억. 그런 거를 남북한 바다에 사실은 많이 만들수록 좋죠. 한 10,000개 만든다. 그럼 우리나라 바다 다 살아날 겁니다. 예? 10,000개 만들면 12억밖에 안 들으니까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안 들어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빨리빨리 못 하니까 이제 시간이 걸릴 텐데 10년 계획, 20년 계획. 전 세계적으로 100만 개를 그렇게 만들면 바다가 엄청나게 살아난다. 생명공동체 운동은 멋있는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광명시 시내에도 할 수 있고 어디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할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광명시청 안에도 할 수 있고 별별 군데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안목과 그런 청사진과 실천 경험을 가지고 순천시에 가서 또는 사리원시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 구체적으로 모든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3대 생명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3대 생명자원. 3대 생명자원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불, 에너지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밥. 그래서 제가 만든 그 만화책의 제목이 불, 물, 밥,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 세 개가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북한 땅에 바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광명시부터 물과 불과 밥을 자급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땅이 별로 없으니까 자급을 못하죠. 그럼 자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광명시가 예를 들면 제가 있는 또는 제 고향, 제가 있는 인제군하고 자매 결혼을 구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 고향 춘천시하고 하든지, 그래서 직접 자급을 못하면 다른 사람은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급할 수 있는 건 다 자급 노력을 하고 안 되는 건 다른 데하고 힘을 합쳐서 하는데, 그런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걸 북한에 순천시하고 하는 거다. 그렇게 구체적이에요. 그럼 물과 불과 밥 자급을 어떻게 할 거냐?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걸 따로따로 하려고 그러지만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 성공을 합니다. 물을 수돌 우리가 틀으면 그게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전기 쓴 겁니다.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물과 불과 밥을 자급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끼는 겁니다. 절약하는 거예요. 막 쓰면 안 된다고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년에 지방선거 하실 때 그거 제대로 아낄 사람들, 광명시청 전기, 예? 수돗물 또는 도시가스 이런 거 잘 아끼고 그게 효과를 잘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래야 아껴집니다. 아끼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이걸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럼 전기를 여기서 만든다. 전기를 만드는데 그 밑에다가 농사를 져서 아예 배추 몇천 포기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전기 일으키는 걸 같이 하고 그 옆에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물을 써서 농사를 다 짓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세계가 같이 돌아가도록 해야 거기서 그야말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다. 생명과 생명이 서로 어울려서 이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걸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돈만 많이 들고 관리비만 많이 들고 같이 생명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안 됩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광명시에 더 나무를 심고 싶으시면 광명시 어디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시 그 밑에다가 묘포장을 만들어서
묘포장 예를 들어서 3,000평짜리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한 2년 후에 묘목을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주씩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다가 심으면 예를 들어 100억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오면 여러분들 일자리가 많이 생긴과 동시에 거기서 그 100억이 든다 그러면 약 30억에서 40억 사이면 그 충분해서 나머지 절약된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적정하게 들여서 생명의 법칙이 서로 어우러져서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걸 여기서 해서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평안로 순천시에 가서 그걸 하시는 거다. 그런 게 한반도 생명공동체다. 여기는 여기대로 그렇게 하고 저는 저대로 하고 그걸 하는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같이 그걸 해내면 한반도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정부에만 맡기면 이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정부가 할 게 있고 민이 할 게 있는데 민이 더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북 회담을 할 때 박 이사장은 잘 아실 거예요. 민간인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높은 사람들이나 공무원은 이 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속에서 하기 때문에 얘기가 잘 안 돼.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말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빨리빨리 통한단 말이에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뭐 통일부 국장이라 그러면 회의 끝나고 서울 가서 통일부 장관한테 보고할 거 이게 머릿속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말이 마음대로 안 나간다고. 민이 잘하는 건 민이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하자는 것이 한반도 생명공동체 운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서 광명시에서 광명시 생명공동체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모여서 의논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자. 각 단체가 재단은 열차 타고 평화가자 재단은 뭐하고 여기 새마을은 뭐하고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그 힘을 합쳐서 그리고 시청은 뭘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다가 그걸 건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먼저 안 하고 머리로 북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되게 잘 안 됩니다. 해봤던 사람이 고기도 먹어봤던 사람이 잘 먹는 거예요. 고기는 물론 생명공동체 운동에는 좀 좋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광명시의 생명공동체 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한반도 생명공동체 운동을 만드는 가장 첩경이 된다. 이 말씀을 강조 말씀드리고 그 일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운동은 자기가 먼저 하는데 신나게 하는 겁니다. 운동을 인상 쓰고 머리띠 메고 하다 보면 며칠 못해요. 힘이 들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게 바로 나의 일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이걸 하다 보면 북한 동포까지 살려낼 수 있다는, 그리고 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까지도 살려내고 건강한 미생물이 생겨나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바이러스까지 물리칠 수 있고 이런 훌륭한 생명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씀이 거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제 말씀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화의 시대에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반도에서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의해 주신 정성호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일TV 진청규 대표님께서 통일TV 개국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진청규 대표님은 2018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북한을 16차례 방문하셔서 직접 현장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북한 소식을 생생하게 직접 전달하고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기 위해 통일TV 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에 관련된 특별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저도 백신 다 맞았고 해서 2m 이상 돼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준철 이사장님께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또 5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광명 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통일TV는 평소 지금 분단된 70년 동안 우리는 너무 남과 북이 너무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강토가 나눠진 땅이 갈라진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의 마음들, 북에 2,500만, 우리 남쪽에 5,200만, 그래서 8,500만 우리 결해가 마음이 남과 북이 서로 다르게 7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조금이라도 함께하자. 그러니까 증오와 적대시에서 좀 여지껏 우리는 북을 알거나 조금 더 연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힘을 합치고 열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저 유라시아 대륙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꿈이라도 좀 꾸어보고 좀 현실화되고자 해서 통일TV가 작은아마 역할을 하는 것이 북쪽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자입니다. 북쪽을 체제 찬양한다든지 좀 더 우호적으로 알자는 것이 아니고요. 여지껏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에 찬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런 증오심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알자. 절대로 찬양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18차례 이렇게 방북 취재를 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북쪽에서도 할 수 있는 이 소위 이 계약서라든지 이런 인허가는 좀 뭐하지만 이 계약서를 받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좀 힘들고 어렵게 한 3년 만에 바로 올 봄에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유튜브나 인터넷이 아닌 여러분의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이 TV를 틀면, 그래서 남쪽에서도 합법적인 인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우리 아까 정세현 장관님, 정성은 이사장님, 박준철 이사장님, 또 이현수 이사장님 등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합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2일 개국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개국을 하게 되면 우리 광명 시민뿐이 아니라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 전 북녘의 동포 함께 통일TV가 발전되고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럴 때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 않고요. 준비된 영상 한 7, 8분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우리 통일TV가 앞으로 개국되면 하겠다라는 아주 예고편의 예고에 아주 조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 6분 보시고 통일TV에 대해서 미래에 좀 이런 좀 희망을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우리는 수십 년째 불러보고 있습니다.
북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북녘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는 통일TV는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영상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금기의 영역이었기에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북녘. 우와, 엄청나네. 와, 대단한 날이네. 뉴욕 맨해튼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빌딩,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워터파크, 실내에서 즐기는 스케이트장에 밤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까지. 천리마를 넘어 말리마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북녘의 평양. 그런데 진짜 평양의 모습은 이게 다가 아니다. 설렘과 긴장, 그보다 더한 궁금증을 안고 한국인 최초 북녘 단독 취재 허가를 받은 통일TV 진청규 대표, 드디어 평양에 도착했다. 뿐만 아니라 색색이 늘어선 택시, 짧은 스커트의 여성들, 휴대폰, 즉 북녘말로 손전화를 하며 이동하는 학생들까지. 지금 평양은 우리가 알던 것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들의 운동의 모습입니다. 몇 살입니까? 31살. 신분은? 28살. 아,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작. 북쪽의 지방 도시들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지만 평양시에만 2개의 교회와 1개의 성당이 존재한다. 최근 들어 부인 전도회와 성가대가 조직됐고 매주 오전 10시에 열리는 주일 예배에는 교인들뿐 아니라 북녘을 방문한 관광객, 외교사들 등도 자유롭게 참석한다. 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저 영통사 주지
정각입니다. 정각스님. 예, 우리 그 남측 천태종 불자들은 내 이름을 다 압니다. 아, 그러시군요. 상업 중심이란 쇼핑센터의 중국식 표현으로 우리의 대형마트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상품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 평양 주민들이 즐겨 찾는다고 한다. 고추장, 고추장 다 여기까지 요즘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고추장과 내주장입니다. 마트가 들어설 초기만 해도 주로 중국산 제품들이 많았지만 최근엔 북녘에서 직접 생산하는 국산 제품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과자, 통조림 등 제품의 맛은 물론이요. 질도 좋아 주민들에게 인기라고. 주로 어디 평양 시내죠? 시내도 가고 지방 공사도 손님이 요구하는 남포, 남포, 사리원도 받고, 먼 데까지도 가시네? 네, 요금은 같습니다. 아, 요것도 다 필요당, 그걸로 해서. 이제 떠채 들고 달라고. 저거 성공을 하고 소소 백두산 호랑이만큼이나 인기 있는 동물. 바로 요 곱등어라 불리는 돌고래. 거북이와 돌고래가 유영하는 이곳은 릉나도에 있는 곱등어관. 남과 북의 화합을 위한 큰 걸음, 북과 남의 소통을 위한 지름길, 통일 TV입니다. 통일 TV. 네, 진정규 대표님 특별보고 잘 보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TV 개국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내빈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덕 강명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과 함께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문 낭독은 경기 상업고 3학년 박천호 군, 경기여고 3학년 김가직양 두 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단 한순간도 변화의 소용돌이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작된 전 사회의 디지털화는 변화가 워낙 빨라서 뒤쫓아가기가 버겁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의 패권 경쟁에 첨단 기술과 경제, 정치, 군사적인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않은 변화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는 개인이나 나라가 잘 살고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후의 급속한 변화는 인류의 생명을 절멸시킬 수도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디지털 문명의 변화나 미주 패권 경쟁으로 생기는 세계 질서 변화 등 모든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적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인류를 비롯한 대다수 생물이 멸종할 수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모두 나서야 합니다. 어른이나 아이, 남자와 여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 힘 있는 나라나 힘없는 나라, 추운 나라, 더운 나라, 섬나라, 육지나라 구분할 것도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다툴 여유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업, 교육, 젠더, 패권, 기술 경쟁, 통일, 당면한 위기를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기준점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로부터의 탈출이 가장 시급합니다.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섭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생명 공동체는 인류 생명 공동체이자 지구 생명 공동체입니다.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지구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건강하면 인류의 삶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구의 여타 생물들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지구위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질곡 안에 있고 국내적으로는 극심한 양극화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종 목적지를 생명 공동체를 실현하는 곳에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향한 전진대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상으로 통일TV와 함께하는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향한 전진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